사실은 더 아주 디테일하고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제목을 뭐라고 나왔냐면 미국 국제시장에 미세한 경련의 신호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주 위기의 신호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가장 깊고 폭넓은 유동성을 자랑하는 미국 국제시장에서 미세한 경련 신호가 나오고 있다. 뭐 미국 국채는 뭐랄까요, 보증 수표니까 그 현금성이 좋잖아요. 그리고 달러잖아요. 달러 자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수요가 받쳐주니까 그 넓은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뉴욕 월가와 워싱턴 정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와 미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진단했는데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채는 그냥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떠받치는 핵심 주축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축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금융위기가 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미국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새로 발행하는 금리 채권이 미국 국채가 있을 거고 옛날에 발행한 국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저금리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라는 거. 옛날에 발행한 저금리의 국채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계속 떨어지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잖아. 옛날에 저금리에 발행했던 국채를 누가 살라고 그래요?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안 살라고 그랬죠. 사면 떨어지니까. 자,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거, 미국이 지금. 자, 현재 발행되는 국채는 과거보다 높은 금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저금리의 국채를 사려는 매수자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없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미국 국채 시장에서. 이게 큰 문제죠. 최근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채권 시장에서 적절한 유동성이 사라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히면서 미국 국제 시장에서 유동성 우려가 일고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채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상환 발행을 못 하잖아요. 채권을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국제 시장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미 재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미국 국채 시장에서 유동성 논란은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지속 속에 양적 긴축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이것이 국채 매수 강도를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 엔화가 약세인데 일본이 그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본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미국 국채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은 미국 국채를 사는 매수자 입장이잖아요. 근데 살 여력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는. 그래서 미국에서 자꾸 금리를 올리는 것은 위기가 올 수 있다 해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배경하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미국이 40년 만에 최고로 오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니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미 국채 시장의 위험을 가할 수 있다. 국채 금리가 너무 오르며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가격이 떨어져 매수 유동성이 줄어들 신호가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라고 금리 올리면 부작용이 없겠어요? 이런 부작용이 세계 금융시장의 주축돌인 미 국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금융 컨설팅 업체의 조 브루스 엘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 국채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면 금리는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유찰이 되면 더 오르겠죠. 자,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와 자동차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 이로 인해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은 떨어지고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끼어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압박은 계속돼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국제시장이 죽고 국제시장이 죽으면서 은행의 모기지 금리를 올림으로써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자, 속도 조절론이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국채가 안 팔리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JP 모건 체이스 애널리스트들은 이달 보고서에서 구조적 매수 수요의 부족을 지적했다. 바로 이제 이런 구조적 모순 때문에 국채 구조적 매수 수요의 부족을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영국 국제시장에서 발생한 발작적 매도가 있었죠. 영국 채권을 매도한 거죠. 자,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일본을 비롯한 해외 국가들이 이제 미국 국채를 매수하고 있는데
이 해외 국가가 미 국채 유동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의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서 많은 펀드들, 많은 자금들이 채권을 사지 않으면은 결국은 국채 매수가 사라지는 그런 유동성 위기를 미국이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서서 나오고 있어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결국 돈이 다 국채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계속 완전한 국채니까. 그러면 미국도 역시 기업 투자에 필요한 회사채 쪽으로는 돈이 잘 안 가게. 거기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한전채를 발행하면 한전채로 다 가듯이. 그리고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 회사채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다 보니까 과연 그 기업이 그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자, 미국도 그런 우리가 똑같은 그 회사채에서의 그 유동성의 자금의 경색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가 심하고 투자자들은 일종의 위험 프리미엄으로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국채 금리에 연동되는 다른 금융 상품의 가격도 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채라는 건 기본적인 기준금리잖아요. 기준금리. 어떤 표준이 되는 금리니까 다른 연동되는 상품들은 막 금리가 폭등할 거 아니에요. 안 사주면 금리가 폭등하는 거예요. 이 다른 채권이라는 것은.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다시 우리 상황으로 들어와서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보면 무역 수지 몇 개월인가요? 거의 올해 들어서 계속 적자 폭도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그리고 레고랜드발 회사채 시장 마비. 자, 그거 그나마 은행을 통해서 95조 정도 공급을 해서 안정을 찾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흥국생명 5억 불 영구채 조기 상환 실패. 자,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채권을 안 산다라고 하면 또 이런 그 영구채 조기 상환 실패 위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국내 신용 경색 리스크를 자극하는 다른 요인은, 그리고 또 국내 신용 경색 리스크를 자극하는 다른 요인은 뭐냐면, 이건 다른 그 외국인들이 보기에 또는 CDS 프리미엄으로 볼 때도 차이나 런,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계속 돈을 빼고 있잖아요. 중국 체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나 중국의 기업인들이, 이게 이제 중국 리스크거든요. 이 중국 리스크가 커지면은 우리의 위기도 커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CDS 프리미엄도 급등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미국도 금리를 올림으로써 미국 국채 유동성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차이나 리스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레고랜드발 회사채 시장 마비, 부동산 PF의 문제, 거기에 보험회사들의 영구채 조기 상환 실패, 자금의 경색, 기업들의 채권 발행, 차환 발행 실패. 좋은 게 없죠?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금 관리를 할 것인가, 내 자산을 지켜나갈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저는 다 돈을 빼고 있다고. 돈을 빼서 고금리 상품에 넣고 있다고. 그게 지금은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